반도체 전략 중요합니다. 메모리 강국의 위상과 글로벌 파트너들, 그러니까 파트너십, 글로벌 경쟁력 이런 부분 분석이 필요한데요. 오늘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차근차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올해도 엔비디아 GTC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HBM4 그리고 그록3 유독 관심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스포트라이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방금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이제 이번에 GTC 2026에서 가장 큰 이슈는 그록3의 파운드리를 가져왔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각각 회사의 아픈 손가락이 하나씩 있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쪽에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게 이제 아픈 손가락이고 네. SK하이닉스는 낸드 쪽에 수익률이 좋지 않고 투자한 금액이 10조에 달하는데 아직 수익 나지 않는 것에 큰 수익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픈 손가락인데 이번 GTC 2026은 양사의 이것을 조금 해결하는 실마리를 마련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의 그록3의 LPU, 그러니까 LPU가 뭐냐면 Language Processing Unit입니다. 그 LPU의 파운드리를 가져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그 투자자분들은 적어도 이제 LPU가 뭐냐, 왜 이런 기술 흐름으로 가고 있냐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시면 향후에 반도체를 조금 이해하는데 좀 도움 되지 않을까 합니다. LPU가 뭐냐 하면 지금 방금 우리가 AI 뉴스로도 이제 잠깐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AI가 원래는 그 GPU 중심으로 시장이 갔죠. GPU의 주된 역할은 학습 능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LLM을 만들어서 다양한 정보를 학습하고 학습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요게 요까지가 뭐냐면 LLM 그리고 에이전트 AI 에이전트까지가 요까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로도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제미나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챗GPT 쓰고 있는데 요거까지 사람들이 와 괜찮은데라고 하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 에이전틱 AI 시대로 가는 겁니다. 예. 이때 가려면 지금까지 만든 요 시스템 가지고는 약간 과부하가 걸려. 첫 번째 전력 소모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점점 더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속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쓰는 사람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게 떨어져. 그래서 요즘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방금 챗GPT 오픈AI가 HBM4 삼성전자 걸 사면서 뭐라 그러냐면 특화된 추론칩을 이야기했죠. 네네. 그 추론칩이 뭐냐면 그록에서 쓰고 있는 이 바로 LPU입니다. 이거 이제 이 AI가 어떤 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걸 좀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를 텐데 AI는 기본적으로 연산 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프리필이라고 그래서 프리필이라는 이 과정이 하나가 있고 어텐션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이 FTN 순방향 신경망의 세 개 과정을 크게 나누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광화문에 BTS가 내일 공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네, 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챗GPT한테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BTS가 왜 이렇게 유명한 아티스트가 됐어?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네.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정보를 처리하는지를 볼게요. 네. 첫 번째는 AI가 이 문장을 BTS라는 문장과 왜라는 문장과 유명한이라는 문장과 아티스트 4개로 쪼개서 질문을 해석합니다. 이게 바로 프리필이라는 과정입니다. 그게 프리필이에요. 네, 첫 번째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KB 캐시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주인이 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나한테 했어. 라는 게 KB 캐시라는 거예요. 네. 그 질문을 끌어내서 기억하는 거군요. 기억하는 거죠. HBM 같은 메모리에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끌어와서 사용자와 AI 사이의 맥락을 살핍니다. 이게 프리필이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기억들을 끌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AI가 나름대로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를 매깁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한 방금 나의 사용자는 요런 맥락을 보니까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있고 중요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정말 비서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알아서. 예. 이게 바로 attention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질문한 사람에게 답변을 하는데
가치 있는 답변을 할 걸 스스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어텐션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가끔 챗GPT나 제미나이 쓰면 답변 잘하는 느끼잖아요. 바로 그 어텐션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하고 싶은데 앞에 두 개 과정은 그 요리의 그 재료들을 잘 손질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죠?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요리를 하는 게 뭐냐면 이걸 뭐 프라이팬에 담거나 볶거나 뭐 삶거나 굽거나 하겠죠. 요게 바로 FFN. 그러니까 Feed Forward Network이라 그래서 순방향 진행입니다. 정말 답을 내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 Prefill, Attention, FFN을 HBM이나 GPU가 다 묶어서 한 개의 칩으로 이걸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전력 소모량도 많고 이런 거죠. 내가 맛있는 요리를 저기 지리산 꼭대기 가서 먹고 싶어. 네. 지금까지는 뭐냐, 어떤 식이냐면 부엌을 통째로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번거롭고 그렇죠? 힘이 들겠네요. 그런데 네. 내가 재료만 가지고 네. 코펜하고 몇 가지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FFN 과정인데 아. 요번에 그러기 하는 LP가 뭐냐면 마지막 과정만 떼낸 겁니다. 앞에 거는 다른 시스템으로 해결할 테니 네. 요거만 가지고 칩을 만들 거야. 요게 바로 LPU예요. 선택과 집중을 한 거네요. 어떻게 제미나이가 우리가 좀 제미나이 3.0이 강하다는 이유가 바로 예. 제미나이는 앞에 과정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뒤에 TPU라는 거를 추론칩을 따로 만들어서 했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 오픈 AI도 바로 이 뒷부분만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젠슨 왕이 관심을 가지는 건 어차피 앞으로는 이 다 분업화 시켜야 되는 거다. 쪼개서 더 간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해서 이거를 칩과 칩, 서브와 서브의 연결을 넘어서 아예 렉 단위로 분리해서 앞으로는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게 이번 GTC 2016의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은 LLM 시장에서 AI 에이전트가 지금 왔잖아요. 예. 그 다음부터는 에이전틱 AI 시대로 급속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차이는 뭐냐? AI 에이전트까지는 LLM까지는 우리가 질문하고 사람이 개입해야만이 답을 내놨잖아요. 네. 에이전틱 AI 시대는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의 개입이 없어도 자동으로 답을 내놓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무섭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다양한 방법이 바뀌었죠. 그렇게 가기 위한 기술적인 변화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게 바로 그록3의 LPU 시장이고 거기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챗GPT도 마찬가지고 오픈AI도 마찬가지고 제미나도 마찬가지고 이 특화된 이 추론칩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이 시장은 TSMC에 맡겼는데 왜 갑자기 삼성전자에 맡기지? 네. 좀 달라진 게 뭐냐면 GPU까지는 TSMC에 맡게 되는데 이 추론칩의 특성상 메모리, 특히 낸드 플래시나 메모리와 아주 밀접한 네트워크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 칩 생산, 파운드리를 같이 가지고 있는 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록3는 엔비디아가 인수하기 전 2019년부터 삼성전자에다가 파운드리를 의뢰하긴 했었어요. 근인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번에 엔비디아가 전격적으로 삼성전자에 손을 내밀면서 향후 추론칩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풀스택 구조를 다 갖추니까 그렇죠. 여기서 해결 가능하니까 훨씬 그 고객 입장에서는 맡기기 더 안정되는, 안심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구글의 TPU 만든 또 기술자가 창업한 게 그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잘 활용을 맞습니다. 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AI 에이전트 학습에서 추론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삼성전자가 일감을 잘 떼냈다. 그리고 앞으로 AI 추론 칩 관련해서도 좀 무궁무진하게 좀 일감이 있으려나 이런 또 기대까지 그렇죠. 더해지네요. 무엇보다도 네.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로 돌아서게 되면 삼성전자의 밸류가 좀 달라지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메모리를 넘어서 이제 파운드리 만들어주는 것까지 이제 확장이 된 건데 사실 이제 이 이슈 있고 20만 원으로 튀었습니다. 네. 뭐 전쟁 리스크 때문에 깎여도 20만 원 돈으로 잘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시는가요? 이제 두 가지 의미에서 예,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 LPU가
매출액에 아주 큰 효자 노릇은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네. 이번 엔비디아에서 요청한 게 파운드리 약 50만 개의 LPU를 오더를 내릴 걸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50만 개를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3천억 정도 매출밖에는 안 돼요, 사실은. 3천억은요? 네,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도 이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 저는 더 큰 거는 뭐냐면 이 에이전트 AI 시대로 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레거시 메모리나 HBM의 공급 부족 사태가 2027년 정도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GTC 2026에서 발표한 걸 보면 이 공급 부족 사태가 좀 더 오래 갈 것 같답니다. 예. 2029년, 30년까지 이야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현재 20만 전자도 싼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그렇군요. 겁니다. 거기에다가 파운드리 쪽에서 흑자 전환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추론칩의 TSMC와 이제 겨룰만큼 올라가게 되면 사실 이건 또 별도의 애드가 되는 거죠. 밸류가. 그렇게 되면 충분히 이제 아직까지는 여력이 꽤 남아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GTC 이슈 있던 바로 다음 날 AMD의 리사소 CEO가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이종우 회장을 네.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을 한 거죠. 이종우 회장은 그 전에 만났어도. 네.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이 20년 동안 반도체 기술 협력은 해왔었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온 거는 리사소 CEO가 한국을 방문한 거는 어떻게 보면 취임 이후 처음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급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GPU 만들지만 AMD는 원래 CPU 만들던 회사였는데 네. GPU도 뒤따라 만들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아까 GTC 2026에서 엔비디아 쪽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이번에 새로 발표한 이 GPU 칩을 보면 CPU하고 GPU를 합쳤어요. 네, 맞아요. 네. 베라 루빈이라고. 베라 루빈. 그 베라가 CPU고 예. 루빈이 GPU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야 제가 방금 드린 에이전틱 AI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친 건데 반대로 이제 AMD 입장에서는 원래 CPU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GPU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 인스팅트 MI455X라는 요거 지금 만들었는데 여기에 HBM4가 필요하니 네. 좀 달라는 겁니다. 우선 공급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에만 주지 말고 우리도 요 그래픽 장치 GPU의 성능 확보해야 되니까 좀 달라 협력하자. 이렇게 하면서 AMD도 한 개를 더 던졌죠. 너희들 좀 파운드리 필요하지 않아? 우리 파운드리 같이 줄게. 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어디서 했느냐면 이제 끝나고 성정원, 이재용 회장 만나서 별도로 요거 좀 우리가 우선 공급을 해주면 어차피 공급 부족이니까 파운드리 쪽도 우리가 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네. 해서 자, 그렇게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어떤 밸류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대표님 사실 AMD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반 엔비디아에 서 있는 약간 선봉장의 역할을 해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에이즈 반도체 이런 부분으로 이제 부각받았던 기업인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 중심의 뭐라고 할까요? 그 AI 반도체 공급망에 좀 변화가 생기려나 너무 확대 해석한 건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네. 그렇게까지 가리라 보지는 않습니다. 역시 이제 네네. 이번에 2026 GTC 2026을 보면 AMD가 엔비디아의 아성을 넘어뜨리기 아직까지 역부족이다. 네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굉장히 빨리 가요. 그리고 원래는 GPU만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추론 시장에 나오면서 TPU 시장과 LPU 시장을 못 갔다면 사실 이런 얘기를 안 할 텐데 네.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재빨리 LPU 시장에 빨리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에이전틱 AI에 대응하는 칩들을 빨리 내놓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AMD가 좀 마음이 급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메모리 공급 부족 장기화. 오늘 뭐 KB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2028년까지 메모리 수급 굉장히 타이트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머니코드에서 알려드린 바도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최근 빅테크 업체들이 삼성전자에 따라서 가격 뭐 상관없이 물량 확보해 주세요 이런 부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 계약하는 입장에서는 서로 따질 건 따져야 되니까 3년짜리 뭐 LTA라고 해서 장기 공급 계약 이렇게 네. 체결하려고 지금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삼성전자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거죠. 아, 네. 뭐 너무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사할 거를 3년치를 확보해 놓고 시작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네? 네. 얼마나 계획 짜기 쉽겠습니까? 네. 가격 조정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현재도 이 메모리 반도체를 요구하는 고객사들이
충족률이 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군데에서 요청하면 6곳밖에 못 주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따져보면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는 완판. 이미 완판됐다 봐야 되는 네네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아예 삼성전자한테 3년짜리 LTA, 장기 계약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028년까지는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수급 환경은 완전히 이제 끝났다. 네. 완판됐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디램의 가격이 올해가 작년에도 많이 올랐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DDR4 16메가 디램이 2025년 1월 달에 1불 70 하던 게 25년 말에 12불 했거든요. 1배 올랐거든요. 네. 거기에서 요번 올해 또 148% 오른다는 거예요. 네네네. 2배 가까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수익률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 기존 공장에서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 4밖에 없는데 중국은 뭐 한다 그러지만 소수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공급 부족 사태는 무조건 갈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거나 목표 주가를 유지하거나 그 부분 이제 실적 때문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건데 흔들리지 않는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리사수 AMD CEO 얘가 나와서 말인데 삼성전자만 들리지는 않았고요. 네이버와도 만나서 우리는 전략적인 파트너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떤 협력 관계에 오고 갈지. 근데 주가는 또 크게 못 움직여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여쭤볼게요. 삼성전자에게는 사실은 갑이지만 을로 간 거고 네이버에게는 솔직히 을이죠. 네. 왜냐하면 팔아먹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GPU만 쓰지 말고 우리 거 써달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네이버가 왜 안 움직이냐면은 그걸 쓰나 안 쓰나 네이버는 사실은 큰 바뀔 게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 전혀 효과가 없고 그냥 네. 어차피 자 고객사 중에 한 곳이니까 네이버에 챗GPT의 오픈AI 것만 쓰지 말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만 쓰지 말고 우리 거 좀 써달라고 간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네이버에서는 의미가 없었죠. 그런데 크게 보면 조금 의미는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게 이런 거거든요. 설계하고 제조하고 서비스까지를 한국에서 수직 계획을 하고 싶다는 의미를 담았어요. 동선을 보면. 왜냐하면 설계는 AMD에서 하고 네. 칩 제조는 삼성전자하고 네, 네. 서비스는 네이버나 업스테이지를 만났거든요. 예. 업스테이지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예. 이 세 개의 밸류체인을 한국에서 하고 싶으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게 사실은 더 큰 의미죠. 네. 그러면서 뭔가 한국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네라는 걸 한 번 더 느끼게 한 그렇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계기였네요. 글로벌 전략 파트너들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조금 더 끈끈한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주식 투자에도 힌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주 오늘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이슈 잘 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